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이루어질까 지난 주말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북측이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일로 확정이 됐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 나경원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을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금 의원님. 네.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 뭐 지금 청와대 반응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올해 답방은 지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만약에 뭐 답안을 내라고 하시면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정상 방문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내 방문이 어렵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북한은 좀 특수한 국가고 또 남북 정상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갑자기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시기를 저희가 독촉하거나 재촉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청와대도 지금 준비는 하되 기다리겠다, 재촉은 안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또 북한이 오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내용도 채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9월 평양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오겠다고 했고 그걸 이제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냐 마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북측이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아마 오고 싶은데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현재 북한은 나름대로 비핵화의 초기 조치를 초기 단계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화답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 이제 항의의 표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되면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 간의 어떤 뭐 서로의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어떤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핵화 관련해서는 아직 게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미국은 그 선 비핵화고 북한은 선 제재 완화입니다. 이 기조가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연기되고 있고 뭐 이렇게 일정이 안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에 올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뭔가를 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좀 늦어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1월 아니면 2월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방을 오히려 그 북미 정상회담 뒤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계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뭐 뒤로 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라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남북 관계도 균형을 맞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어떤 그 경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동해선 철도를 공동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한강 하구에 안전수로를 만들어서 민간 선박의 항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660km 현재까지 공동 수로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 대미 관계를 떠나서 남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로 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종속 변수로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와도
답방의 의미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얻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 상징성이나 의미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먼저 보지만 오나 나중에 오나. 금방 이제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이런 부분에 유리하게 끌고 간다면 네. 먼저 서울을 답방해서 서울에서 뭔가 또 남북관계 개선에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걸 토대로 미국과 어떤 상대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간의 상호 간의 신뢰가 있다면 둘이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아마 또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미국 쪽에서도 약간 미묘한 변화가 좀 있는데 존 볼턴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경제 제재 해제의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존 볼턴 하면 이제 대표적인 강경파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존 볼튼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마디로 뭐 경제 제재가 해제될 거다, 미국의 전략이 그렇진 바뀔 않죠. 거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강경한 방안이 나왔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미국도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또 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청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답방에 대한 청신호일까요?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뭐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양쪽 다 마찬가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내일 그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다가왔으니까요. 지금 두 분의 의원이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김학용 의원이 후보 등록 접수를 마치면서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 김 의원님, 금 의원님, 예. 비박과 친박, 요 개파 대결 뭐 이게 이제 굳어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나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사퇴하시면서 결국 두 분이 남아서 네. 개파 대결의 양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좀 잘하셔야 네. 장기적으로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 그 내부에서 개파 싸움만 하고 있으면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지금이랑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두 분이 출마를 하셨으니까 경선 과정에서 좋은 정견도 발표하시고 비전도 발표하셔서 자유한국당에 좀 변화를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나경원, 김학용 두 분은 개파 정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던지신 분들 두 분 뭐 우리 패널이시기도 하지만 김영우 의원이나 아니면 유기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개파 싸움이 결국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면서 던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뭐 자유한국당 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뭐 두 분께서 이제 개파 정치 폐해를 주장하시면서 사퇴하셨다면 차라리 그 전에 네. 개파 정치 안 하실 거라면 오히려 구체적인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좀 직접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당원들이 호소를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두 분의 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현재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개파 대결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두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박과 비박 진영의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번 개파 선거로 이것이 점철이 되고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 누가 어쨌든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그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또 2월로 만약에 예정되는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또 개파의 대결이 된다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그 제1야당에 주어진 그런 정치적 역할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김학용 의원이 되는 거하고 나경원 의원이 되는 거하고 바른미래당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어쨌든 이제 이게 친박당이 되냐 비박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의 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친박당이 됐다 이러면 가기 조금 명구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 또 바른정당 그 당시에도 어쨌든 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하고 어쨌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자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자기 취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아마 훼손되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엇을 하기는 조금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또 이것이 친박당이든 비박당이든 간에 정말로 이 분들이 보수 혁신이나 아니면 정치 혁신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떤 평가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취지는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승민 의원도 지금 얘기 걸려 있단 말이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간다 이러면 복당 쪽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통합에 힘이 실리는 그런 속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어쨌거나 그 합치려는 움직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 계속 지지율이 아무래도 낮은 상태에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민주당을 추월하거나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새로운 힘을 만들려면은 합치려는 움직임은 있을 텐데 다만 그 양측에서 그냥 아무 명분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 중에서 누가 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12월 국회 이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때 좀 민주당으로서의 운신의 폭 또는 뭐 협상의 여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쪽이 좀 영향이 미친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되시든지 저희가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년 반이 지나서 3년 차로 가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적폐청산하고 개혁 추진하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가 없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해서 어떤 분이 되시든지 협치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호 장룡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